김보혁 기자 오늘 주제는요. 통합당 지지율 민주당 앞지를까입니다. 지금 딱 붙었죠 거의. 예. 오늘 발표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미래통합당의 정당 지지도가 30% 박스권을 벗어났습니다. 지난 2월 달에 창당이 됐잖아요. 창당 뒤 최고점을 찍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과의 지지도 격차는 0.8%포인트입니다. 이건 뭐 격차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오차범위 이내에서 차이가 없는 거죠. 예. 이 추세가 계속되면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네, 숫자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세요.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교통방송 의뢰로 했거든요. 3일부터 어제까지 사흘 동안 실시를 했습니다. 전국 성인 1,510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민주당의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2.7%포인트 하락한 35.6%였고요. 통합당의 지지도는 3.1%포인트 오른 34.8%였습니다. 예. 신뢰 수준은 95%의 오차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고요. 통합당의 지지도는 리얼미터 주중 집계 방식에서는 최고치입니다. 네. 창당 직후인 2월 3주차에 33.7%였거든요. 당시에는 창당 직후인 만큼 컨벤션 효과가 반영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서울 지역에서는 이미 뒤집혔다고 하고 예. 그리고 주간조사 말고 매일매일 일간조사에서는 한때 뒤집힌 적도 있다고요. 예, 리얼미터 조사는 사흘간 조사를 해서 합산하는 방식인데 네. 이번 조사 기간에 포함됐던 5일, 그러니까 어제 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도가 34.3, 통합당이 36. 그래서 이게 데드크로스 현상을 보였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데드크로스가 맞나 싶기도 하거든요. 통합당 입장에서 골든크로스일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정부 여당을 중심으로 볼 때 데드크로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내일 발표되는 갤럽 정기조사 결과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3, 4, 5일 3일 조사를 했는데 예. 5일은 뒤집혔다는 얘기는 이 추세로 가면 다음 주에는 격차 크게 통합당이 앞설 것이다. 예. 이런 전망이 가능한 거죠. 어디서 변화가 제일 많이 나타났어요? 민주당의 경우 핵심 지지 기반이 좀 움직였습니다. 30대에서 10.1%포인트가 낮아졌고요. 네. 여성도 지지율 하락이 좀 두드러졌습니다. 통합당의 경우에는 반대로 여성과 중도층에서 지지율 상승이 눈에 띄고요. 예. 통합당은 지역별로 봐서도 그 총선 이후 지지를 유보해온 전통적인 지지층이 다시 복구되는 모양새고요. 민주당은 핵심 지지층 일부가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보통 여론조사 기관은 이런 변화에 대해서 뭔가 해석을 내놓죠. 예, 뭐라고 그랬어요? 쌍윤 효과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윤희숙, 윤석열 덕분이다. 이런 평가입니다. 예. 윤희숙 통합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 5분 발언했잖아요. 저는 임차인입니다라고 시작해서 차분한 국회 연설을 했고 지난 주말 내내 좀 화제가 됐습니다. 네. 또 윤희숙 효과라는 이름이 붙으면서 통합당의 대여 투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을 했었는데 그걸 바꿀 정도의 효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주당 독주를 막을 길이 없으니까 장외투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중진들 중심으로 좀 강경 얘기가 나왔었는데 예. 나중에 일단 국회 안에서 차분한 여론전을 펼치는 걸로 정리를 했고요. 네. 초선 의원들 발언 신청도 많았다고 하죠. 또 하나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근 발언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언론들이 이게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 것으로 평가를 하면서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도 수치를 좀 올리는 효과가 있었죠. 사실상 현재 야권의 유일 후보로 비칩니다. 네. 참 이름들은 잘 짓네요. 예. 쌍윤 효과. 참. 졸지 이 두 분은 쌍윤이 돼버렸네요. 어찌 보면. 전 좀 자기적으로 보이기도 글쎄, 합니다. 좀 그러네요. 예, 예. 지지율 수치가 움직였고 네. 그 사이에 통합당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사건이 마침 이 두 개였다 보니까 쌍윤 효과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회사도 어떤 결과를 내놓고 결국 사람들 입에 많이 오르내리면 좋은 거 아닙니까? 네. 윤희숙 의원 발언은 실제 좀 신선해 보였었고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게도 좀 힘을 실어준 효과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비대위에 주요 보직의 초선 의원들 배치했고 윤 의원이 실제로 경제혁신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거든요. 네. 일부에서는 서울시장 후보로 벌써부터 거론된 그런 언론도 있어요. 예. 항상 빨라요. 네. 너무 빨라요. 네. 윤석열 총장 경우에는 이게 그렇게 효과를 가져왔을까? 저는 약간 생각이 좀 다릅니다. 예. 변변한 대선 주자가 없었으니까 야권에도 선호도가 두 자릿수 이상 생긴 주자가
생기면서 이제 동반 상승한 효과는 있어 보입니다. 예. 그런데 윤 총장 발언이 보면 그 현 정부가 대립각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아주 나가서 평가를 해도 나 대선 생각이 있다. 이 정도 해석이 가능한 것 같거든요. 예. 그리고 윤 총장 발언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검언유착 수사 둘러싸고 최근 고위 검사들끼리 몸싸움을 벌였으니까 검찰 총책임자가 40일 만에 대중들 앞에서 주목받는 발언을 할 때는 이런 일에 대해서 반성한다. 혹은 사과 한마디는 했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요. 예. 또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소견을 밝히는 건 가능한데 이 얘기를 너무 축약해서 그런지 이게 좀 앞뒤 맥락이 맞지 않는다. 이런 평가 아주 명쾌하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 현직 검찰총장이 계속 이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 오르고 있는 것 포함되는 게 적절하냐는 의견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지율 역전될 것 같죠? 민주당이 바짝 긴장해야 될 시점 당연하죠.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실제로 좀 겸손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음. 허윤정 대변인이 오늘 사실 물밑 협상한다. 불가피하게 협조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쌍윤 효과 외에도 그동안 부동산 민심 위반, 박원순 시장 사건, 국회에서의 독주 등 민주당 쪽에서 보면 점수 까먹을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다고 그럼 통합당은 잘해서 점수를 땄을까 생각해 보면 딱히 떠오르는 건 없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는데요. 통합당이 앞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면 건강한 야당이라는 칭찬을 받아야 될 거고요. 또 다시 정권을 맡겨도 될 만한 정당이다. 이런 믿음이 생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당장 정권 교체로 가는 거죠. 네. 정권 교체되려면 좀 남았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네. 지금 지적하신 정권 맡겨도 될 만한 정당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면 이제 미래통합당은 완성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미래통합당은 장애투쟁 안 하고 막말 안 하고 조용히만 있어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또 우리 윤석열 총장도 재밌는 게 한 달 반 동안 침묵하고 있었더니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결국 정부 여당이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저기서 분탕질을 치고 그게 민심의 이반을 가져왔다. 그걸 지금 숫자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니까 정부 여당이 이 대목에서 자성을 많이 해야 되겠죠. 바짝 긴장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뉴스 사이드였습니다.